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은혜의 남강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인문예술 10강 82쪽입니다. 이 글은 진정한 연주와 연주자의 이상에 대한 글이죠. 자,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4문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문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밑줄입니다. 어디까지요? 서양 음악 역사상 음악의 연주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나타난 것은 18세기 이후로 그렇습니다. 당시 사용됐던 연주 포트랙이라는 용어는 연사가 원고를 읽듯이 별다른 숙고 없이 읽습니다. 문자로 고정된 악보를 객관적으로 소리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연주란 용어는 해가지고 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지닌 대표적인 이론가는 그렇습니다. 독일의 작곡가로 명성을 떨쳤던 피치너이다 그렇습니다. 피치너이다 동그라미. 인물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인물 부분은 반드시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이론이나 주장 부분은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는 연주자를 걷습니다. 피치너는 연주자를 예술작품의 음악적 요구를 표현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밑줄 한번 하죠. 그는 연주자를 예술작품의 음악적 요구를 표현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연주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의 음악적 요구 동그라미. 그래서 피치너는 연주를 뭘로 봤냐면 연주란 작곡자가 쓴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씁니다. 연주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줄. 작곡가가 쓴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즉 피치너는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 이상적인 연주이고 그 다음에 연주자는 그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 연주자의 의무로 본 겁니다. 그는 작품의 구성 요소가 되는 모든 기호에서 벗어나는 연주는 작품의 변형을 가져올 뿐이며 연주자가 작품을 변형하는 것은 작품의 예술성을 해치는 잘못된 연주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몇 줄이죠. 연주자가 작품을 변형하는 것은 작품의 예술성을 해치는 잘못된 연주라고 강력하게 비판. 여기까지 몇 줄입니다. 작품을 변형하는 것 동그라미, 잘못된 연주 동그라미, 비판 동그라미. 그에게는 오직 정확성만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성공한 연주 조건이 된다고 씁니다. 여기도 쭉 몇 줄 하고요. 정확성 동그라미. 정확성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보를 정확하게 소리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한 연주 여기다 동그라미. 여기까지가 첫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연주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되면 소주제는 앞에서 보았듯이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연주로 본 피치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역접어 접속어의 세목. 음악 작품이 작곡가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고, 음악 작품이 악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존의 연주론을 비판하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대두란 말은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파울 베커인데 그렇습니다. 자, 파울 베커 동그라미죠. 자, 그러면 파울 베커의 이론이라든가 주장 부분을 갖다 보게 되죠. 그의 연주로는 음악의 근원과 본질을 고려할 때 음악 연주는 즉흥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음악 연주는 즉흥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여기까지 쭉 몇 줄입니다. 음악 연주 동그라미, 즉흥 예술 동그라미. 자, 우리 즉흥 예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이 부분이 뒷부분에서 할 때는 이야기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란 본래 순간의 울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음의 순간적인 울림을 통해서만 진정한 존재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 즉흥 예술이란 것은 즉흥적으로 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간의 울림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즉흥 예술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거기 몇 줄 한번 해보죠. 음악이란 동그라미 하고요. 나머지 몇 줄입니다. 본래 순간의 울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음의 순간적인 울림을 통해서만 진정한 존재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몇 줄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울림 여기들 좀 동그라미 하시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이상적 연주를 즉흥 연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악보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재생산적 연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는 동그라미 하고요. 이상적 연주를 즉흥 연주로 설정하고 여기까지 몇 줄. 다시금 이상적 연주 동그라미, 즉흥 연주 동그라미. 다시금 몇 줄인데 일단 몇 줄을 끊어주세요. 악보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악보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피치너가 이상적으로 바라본 연주가 될 겁니다. 악보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재생산적 연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생산적 연주 동그라미, 비판 동그라미. 베커는 악보로 기보된 것 자체는 미완성의 것이고 음악의 반쪽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렇습니다. 음악은 연주를 통해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즉에다 세모. 연주 활동은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끄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악보로 기보된 것 자체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라고 베커는 봤습니다. 그렇죠? 파울 베커는 봤죠. 그러면 이 미완성의 형태를 완성으로 이끄는 것은 연주 활동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베커가 일단 나와 있고요. 베커의 연주에 대한 것이죠. 자, 즉 뭐냐? 베커는 즉흥 연주를 이상적 연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피치너가 이야기한 재생산적 연주를 강하게 일단 비판하였습니다. 소주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즉흥 연주를 이상적 연주로 보고 재생산적 연주를 비판한 베커,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주자가 추구해야 할 즉흥 연주란 무엇인가 같습니다. 자, 여기 쭉 몇 줄입니다. 그러면서 즉흥 연주가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흥 연주가 무엇인가? 베커가 이야기한 즉흥 연주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읽어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즉흥 연주는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커는 그렇습니다. 음악이란 미술이란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된 것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씁니다. 기록된 창작품이 청각적으로 재현될 때 완벽하게 존재한다고 봤다고 씁니다. 자, 여기 부분 베커는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음악이란 여기다 동그라미. 기록된 것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밑줄. 베커는 뭘로 봤습니까? 이걸 갖다가 음악에서 보게 되면 미완성이라고 했죠. 기록된 창작품이 청각적으로 재현될 때 그렇습니다. 청각적으로 재현될 때 완벽하게 존재한다고 보았다. 여기까지 몇 줄. 자, 이를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즉 그렇습니다. 즉 작곡가가 예술적 착상을 거습니다. 착상이란 말은 발상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작곡가가 예술적 발상을 악보로 기록함으로써 음악의 반이 완성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 하고요. 여기서 끊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부분에 작곡가 동그라미, 악보를 기록 동그라미, 반이 완성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또 몇 줄인데요. 이것이 연주자에 의해 연주될 때 비로소 하나의 예술 작품이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몇 줄인데요. 연주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주될 때 동그라미, 예술 작품이 완성 동그라미.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작곡가가 음악의 반을 완성한 것이고 나머지 완성의 형태로 이끄는 것은 연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완성을 완성으로 끌어올리는 연주자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베커에게 있어 진정한 연주란 연주자의 상상력 그리고 작품 해석의 독립이 보장될 때
나오는 즉흥 연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베커에게 있어 그렇습니다. 베커에게 있어. 자, 베커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진정한 연주 네모하고요. 그 다음에 쭉 몇 줄입니다. 연주자의 상상력 그리고 작품 해석의 독립이 보장될 때 나오는 즉흥 연주 여기까지 몇 줄. 그러면서 베커는 연주자의 상상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주자에게 작품 해석에 대한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즉흥 연주를 진정한 연주를 좀 바라본 겁니다. 이로써 연주자는 단순히 작곡가 또는 작품과 청중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와 대등한 이상을 갖는 창조자의 이치까지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베커의 연주로는 연주자가 작곡가의 종속자로서 작품의 재생산을 목표로 삼는 역할에서 벗어나 작곡가와 동등한 이치에서 걷습니다. 자신의 개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산문단의 소주제를 보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커가 바라본 진정한 연주와 그 다음에 진정한 연주를 이해한 연주자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해 볼게요. 베커가 바라본 진정한 연주와 그 다음에 진정한 연주를 이해한 연주자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문단 보겠습니다. 자, 음악학자 단우저는 그렇습니다. 단우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몇 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디까지? 음악학자 단우저는 분석적 해석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작품 해석의 이론적 측면과 작품 연주 실제적 측면을 연결시키려 했다고 씁니다. 자, 단우저 동그라미 하고요. 작품 해석의 이론적 측면 동그라미, 작품 연주 실제적 측면 동그라미, 연결 동그라미. 그는 분석이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작품의 구성이나 내용을 이해하려는 작업도 해석이며 작품을 음향학적으로 재현하는 연주 작업도 해석이라고 보았다고 씁니다. 이렇게 분석적 해석론에서 해석은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로 나뉘지만 이 두 방향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방향 뭘 이야기하는가요? 작품 해석의 이론적 측면과 그 다음에 연주 실제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 작품을 이론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작업은 연주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연주의 경험은 작품의 이론적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전통적 연주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해 논하기보다 훌륭한 연주 일반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분석적 해석론 것입니다. 누군가요? 분석적 해석론을 하게 되면 단오저죠. 자, 분석적 해석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해당 작품의 연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씁니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그 다음에요. 전통적 연주론하고 분석적 해석론의 서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전개 방식의 형태는 대조가 되겠죠. 자, 근데 밑줄입니다. 자, 먼저 분석적 해석론 동그라미 하고요. 나머지 밑줄입니다.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해당 작품의 연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문단인데요. 이 사문단 소주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우저의 분석적 해석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단우저는 분석적 해석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음악적 해석을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로 나눠서 자, 적절한 연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금 정리할게요. 음악적 해석을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로 나눠 적절한 연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 단우저의 분석적 해석론, 이렇게 되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상입니다. 이 글의 전체 주제하고 전개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바람직한 음악 연주를 모색한 다양한 이론가들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피치너가 나왔죠. 베커가 나왔죠. 단우저가 나왔죠. 전개 방식은 바람직한 음악 연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가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혼자 공부하실 때 다시금 짚어봐야 할 중요한 요소는 음악 연주에 대한 피치너, 베커, 단우저의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네요. 오늘 강의 중 궁금한 부분은 제 블로그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요 부분들을 올려놓았으니 그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내일 기쁜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